당면 이슈와 멘탈 모델, 좀 생소한 얘기인데요.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골드만이 뭐라 그랬냐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거래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단어는 뭐냐면 아트예요. 아트. 이게 사이언스면 괜찮거든요. 사이언스면 오늘 몇 가지 기법 가르쳐드리면 그걸 현장에서 쓰시면 그대로 적용이 될 때 그걸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자녀가 있는 분은 아마 느끼실 텐데 큰애한테 했던 방법이 둘째한테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 2명일 때는 아이 각각에 따라서 아트가 필요해요. 칭찬도 얘한테는 굉장히 좋은 칭찬인데 얘한테 그 칭찬하면 얘는 바로 화를 내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대체적으로 평균은 낼 수 있지만 정말 각각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내가 레파토리를 달리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이제 돈을 벌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잘 안 되시죠? 자,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아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알아서 그거를 잘 적용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2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분이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어떤 분은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촬영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사장님하고 너무 똑같아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팀장님을 보여드릴 거예요. 신임 팀장입니다. 예, 그래서 정신이 없는 그래서 승진하자마자 굉장히 행복하고 역시 회사가 나를 알아보는군 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팀장의 모습을 볼 거거든요. 그 2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 조직의 효율적인 요소, 리더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없다면 리더가 되실 수 없거든요. 장점이 없으면 절대 승진하실 수 없으세요. 승진하거나 특히 어떤 사람, 내 밑에 최소한 1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강점을 가졌을 거거든요. 이 2분이 갖고 있는 강점, 그래서 이 조직의 효율적인 요소는 뭐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적인 요소는 뭘까? 특히 모든 일은 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이분들의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만약에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조직의 1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이 3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조언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2가지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바이오 산업, 의료 장비의 아주 첨단의 의료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제조해서 파는 그런 회사고요. 이분이 그 분야에 이제 박사세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기밀이잖아요. 그런 바이오 산업의 그 첨단 기기들이. 근데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 든 많은 직원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절명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서 본인이 외국 바이오 만나서 본인이 직접 PT하시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분이세요. 예, 일단 이분의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중소기업에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볼 때 대기업에서도 이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삼성전자 부사장님을 이제 코칭을 끝냈는데 그분 이제 제가 만나러 갔는데 이제 좀 늦게 오셨어요. 10분 뒤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회의 중이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출장 갔다가 15일 만에 왔는데 보고를 한 6명의 임원의 보고를 듣는데 첫 번째부터 걸려가지고 나머지는 보고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왜 전문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뭐 좀 공간적인 경청을 좀 해드린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5분의 임원은 부사장님은 언제 또 뵐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기다려야 되죠. 왜냐면 오늘 이거 끝나고도 제가 보고가 엄청 많고 내일도 어떻게 많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 조직에서 정말 보틀렉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몇 초 정도 가만히 계시더니 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